참 난감한 질문만 하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런 걸 여쭤본 자리라서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유방암학회 홍보위원 고대 안암병원 유지영입니다. 저희 유방암학회에서 발행하는 핑크 웹진에서는 회원님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보험 관련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험 이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방암학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일산백병원의 김재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외과 김재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유방 초음파 급여화, 어느덧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요. 사실 유방 초음파가 유방 촬영에 비해서는 비교적 오랫동안 비급여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급여화가 이렇게 전환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그 목적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게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환자 부담액을 좀 경감시켜 주는 그런 차원의 이제 대책들이 있었고, 초음파는 계속 비급여로 유지가 됐었죠. 근데 2013년 정도에 이제 그 특례, 산정특례라는 거를 만들면서 그 산정특례 환자들에 대해서는 초음파가 이제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방암 환자들도 그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산정특례 기간 5년 동안 이제 급여를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본인 부담액이 이제 5% 정도였죠.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급여 혜택을 받던 산정특례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에게도 이제 급여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작년 4월부터 2021년 4월부터 유방 외과부 초음파 이게 이제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유방 초음파 급여 적용이 가능한 대상 환자의 자격 요건 혹은 적응증에는 이제 어떤 환자가 해당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작년에 이제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정밀 초음파랑 일반 초음파로 이제 분류가 되었어요. 물론 단순 초음파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특별히 확대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밀 초음파는 대상자가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산정특례 혜택을 받았던 그런 환자들, 그 기간 동안에만 정밀 초음파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초음파가 이번에 이제 확대된 부분입니다. 의사의 판단하에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초음파가 필요하면 급여로 검사를 하고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진에서 댄스 브레스트, 치밀 유방 이런 것만 이제 소견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증상이나 다른 환자분이 얘기하는 어떤 징후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그건 아직까지 이제 비급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게 횟수 제한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종양, 양성 병변 이런 게 이제 진단 초음파에서 저희가 발견이 되면 한 번 정도 팔로우하는 거는 이제 급여 혜택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지 않으면 선별급여라고 해서 이제 80%를 이제 본인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질환을 대상으로 저희가 급여로 지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유방 초음파 자체는 이제 급여가 적용이 돼도 또 조직 검사까지도 적용이 가능한지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좀 고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작년 4월에 이제 확대된 부분은, 급여 확대된 부분은 진단 초음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생검, 그러니까 조직 생검을 할 때, 조직 검사, 침생검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행위가 같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유도 초음파와 그다음에 침생검, 유방 생검이라고 하죠. 그 두 가지 행위가 묶여져 있는데, 이 유도 초음파는 급여 확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암이 의심돼서 시행하는 유도 초음파, 요거는 다 급여 혜택을 보고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조직 검사하는 목적 자체가 ACR 바이러스 카테고리 4 이상인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저희가 급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사실 그 급여화되면서 수가가 이전에 비급여로 받을 수 있었던 비용에 비하면 적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회원들을 위한 수가 보전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이제 줄 게 뻔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상 방안으로 나왔던 대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를 정밀 초음파를 신설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방암 환자를 주로 보는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들이 그래도 조금 초음파에 대한 수가를 한 40%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정특례 기간에 한해서 그렇게 정밀 초음파를 신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침생검, 유방생검 그 수가를 10%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10%는 몇천 원 안 되니까 그게 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좀 병원급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그 보상 방안으로 나왔던 게 유방 관련 수술 수가를 10% 올려줬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초음파 급여와 결국 1년 지났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실 체감되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물론 이제 뭐 비용면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또 환자 입장, 또 의사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느껴지시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부분 이제 뭐 암이 의심되지 않으면 저희가 비급여로 했었죠. 근데 결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경우에 다 급여로 저희가 처방을 내고 또 시행을 하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산정특례가 끝나서 비급여로 그동안 이제 해야만 했던 경우, 예, 저희가 뭐 산정특례 끝나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한 17만 원, 18만 원 내시다가 이게 이제 급여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보통 외래는 50%를 내시죠. 그래서 한 5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내시면 많이 차이나요. 그렇죠. 네. 이게 체감을 확실히 하시죠.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귀찮은 것도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선별급여. 요거를 저희가 그때 그거를 처방을 미리 내놔야 6개월 뒤에 이제 검사 보통 하는데, 그때 이제 선별급여인지 급여인지 이걸 미리 저희가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옛날 영상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귀찮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환자분들하고 뭐 그런 비용 설명 없이 잘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건 또 오히려 득이 되고 있죠. 예. 그럼 사실 이게 이제 급여화가 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 좀 삭감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난감한 질문만 하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런 걸 여쭤본 자리라서요. 네. 다행히 이게 아직까지 이제 삭감 이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뭐 MRI가 최근에 그랬죠. MRI 이제 급여 확대되면서 너무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삭감이 막 시작됐는데, 저희 유방 초음파는 조금 특수한 것 같아요. 이게 유방 초음파를 할 수 있는 의료진, 그러니까 뭐 영상의학과나 아니면 저희 그 유방암학회 소속의 저희 개원하신 선생님들, 그분들만 주로 이제 유방 초음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남발되는 경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 바로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회원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유방 초음파 관련한 생기는 궁금증들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되었으리라 예상하고요. 또 다음번에도 이렇게 보험 이슈 관련해서 생기는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전문가분 모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